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5월에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아침인데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한숨은 살짝 나오네요. 맷집이 약한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맷집이 약하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빌미는 역시 부채 한도 협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네 옐런이 부채 한도 협상의 기간을 6월 말까지 끌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미 제조 PMI 지수가 50.2에서 48.5로 하락하고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로 하락하고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센티적인 면도 문제, 여기에 따라서 실물 경제도 차츰차츰 또 살짝 안 좋아지는 모습이 양수 겸장으로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조정받고 싶을 때 뺨을 한 대 확 때려주는 그러한 하루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은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어제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조정이 이제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어제 2차 전지가 이제 치고 좀 올라오는데 2차 전지 쪽이냐 아니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그동안 살짝 고개를 내밀었던 데를 두들겨 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오니까 또 사자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나올지 한번 되게 궁금한 하루입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조정보다는 약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오늘 한번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미국 다우는 0.69, 나스닥은 1.26%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12. 나스닥과 S&P는 플러스 한번 못 가고 시간이 갈수록 장 막판에 크게 하락하는 전형적인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네요. 니케, 상해, 항생, 유럽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 우리만 어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모든 단기 악재가 출현을 했다. 앞에서 이 악재 좀 이야기해줬죠. 미국 PMI 지수,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모두 다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 부채 한도 협상도 진전은 없습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 꼭 타결되죠. 타결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있는 노이즈를 잘 견뎌야 됩니다. 예. 또다시죠. 네, 강한 순환매. 우리가 제일 주린이들이 플레이하기 약한 게 순환매죠. 이 순환매는 소위 말하는 부티크 애들이 제일 잘하는, 단타치는 애들이 제일 잘하는데, 주린이들에게 가장 지약인 게 순환매인 것 같아요. 그 순환매가 어제 이제 펼쳐지면서 다시 섹터가 도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TV가 전하는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수십억 달러 계약을 했다. 미국산 5G 부품 공급. 5G가 오랜만에 또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오늘 5G, 바닥에 있던 5G도 오늘 한번 한국 시장에서 들썩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 재무부가 디폴트 지연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네 옐런이 머리를 짜죠. 미국 5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는 13개월 최고를 일으켰지만 제조업 PMI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서비스는 역시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제조업 지수는 반대로 50 이하 48.5를 기록하며 불안감을 자극을 했죠. 지난달에 50.2에서 서비스 지수를 제외하고 제조업 지수는 하락한 거죠. IMF가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을 했다. 플러스 0.4로. 아마 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하면서 유럽의 골칫거리인 영국마저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 주식지들이 가장 크게 많이 오르면서 상승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유럽이 생각과 다르게 글로벌 시장의 주식 시장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돈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영국의 경제 펀드멘탈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 미 금융자산 중 주식만 10년 사이에 수익률이 10년 동안 수익률이 플러스였다. 네, 주식. 결국 오렌 버핏이 맞는 거죠. 골드만이 헤지펀드 선호주 그룹이 올해 시장 수익률 10%를 초과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헤지펀드를 선호하는 그룹들이 올해 시장 수익률 대비 10%를 초과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사우디 유가 장관이 원유 공매도 세력들을 조심하라. 공매도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원유 시장은 선물 시장이 70이고 현물 시장이 3이다. 7대 3이다. 결국은 원유 시장의 모든 이니시어티브는 미국 IB들의 선물 트레이딩에 달려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들이 목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죠. 미국 IT 관련 대북 추가 제재가 있다. 개인 한 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네, 저는 북한이 상당히 해커들의 그 실력이 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뭔가 제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0.33% 상승하며 103.54. 네,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이네요. 이러한 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약세인데도 뭐 살짝 박스권에 받쳐서 환율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 워렌 버핏이니 다음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대만과 중국과의 뭔가 수상한 모습들이 자기들과 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들이 한국으로 자금을 좀 돌리는 일본으로 자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험할 때 사람들이 회피하는 금가격은 오히려 살짝 하락을 했죠. 네, 세계 글로벌 시장은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을 아주 위험하게 보는 것은 같진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국채금리는 2년짜리는 1.1bp 상승했네요. 네, 10년짜리는 1.5bp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좀 안정을 찾는데 항상 부채 한도 협상하기 전에 꼭대기 금리가 아주 꼭대기를 형성하다가 한도가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2011년 오바마 케이스를 제가 어젠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꼭 머릿속에 담고 채권 투자하시는 프레이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1.5% 상승한 73.25달러, 테슬라도 1.64% 하락을 했네요. 애플은 1.51% 하락, 엔비디아도 1.57.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실적 매출은 마이너스 21% 정도 나올 것이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 향해 그 여러 섹터 중에서 그쪽에 이제 뭔가 발전과 성장과 수익성이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느냐가 핵심인 거죠. 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좀 너버스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도 마이너스 1.2%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4%. 여전히 뭐 중국이 가지고 노는 거죠. 네, 뭐 방공법인가 방첩법인가.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건들지 않죠. 이중적인데 미국은 때리고 우리나라마저도 때린다면 자기들은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구멍은 만들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쪽에 반도체 기업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시장이 뉴트럴하게 봤는데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 만약에 중국이 때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인데 미국이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다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 로블록스가 2.86% 상승했으면 40.62. 특별한 이유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7,000달러까지 올랐나요? 26,000에 사서 28,000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뚜렷한 생각 전략이죠. 네, 금일시장 한번 봅시다. 한국 수출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어젠가 그제 발표될 때도 YY로 마이너스 16% 하락을 하면서 어려움의 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수출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뭔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게 지금 몇 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하락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큰 문제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감소가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중국 반도체 수출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죠. 중국이 지금 이제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이 끝나야 이제 재고를 다시 쌓고 생산을 하고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 게 2분기 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기도 침체로 돌아가면서 한국 수출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네,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해주고, 특히 반도체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중국이 재고 조정이 들어가면서 신규 주문이 없는 상황. 여기에 미국도 슬로우 다운 해주면서 한국 수출이 원투 스트레이트로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반기가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 상반기에 중국이 좀 말경에 중국이 좀 돌아서고 글로벌 시장도 슬로우 다운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돌아서고 바닥만 형성해 준다면 한국의 수출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수출 이야기를 왜 했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대미 수출이 중심이었죠.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중고 섹터가 감소를 하면서 확실히 숫자가 줄면서 미국의 수출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탈중국화를 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탈중국화. 글로벌 강화정에서 세계 공장을 역할했던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또한 중국에만 공장을 두었을 경우 리스크를 경험한 기업들도 안정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다변화를 지금 추구했던 시기죠. 그래서 탈중국화를 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다. 즉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미국 중심의 수출을 하거나 뭔가 기업을 거래를 했던 기업들이 시장의 리더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올 하반기 때부터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죠? 예,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그죠? 지금 이제 거의 미국의 수출 비중이 중국에서 대한 수출 비중과 거의 이렇게 맞닥뜨릴 정도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커지고 중국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반대의 모습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반기는 반대로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주식은 미국 중심의 기업에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의 중심의 기업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본 논리죠. 하반기는 중국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급망 변화가 수출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수혜를 보는 업종이 시장을 리딩 중이다. 상반기까지는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수혜 업종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부진을 경험을 했던 게 자동차였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을 늘리며 자국 시장을 잠식했고,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잡고 자동차가 작년 10월까지 거의 바닥에서 헤맸죠. 그러나 탈중국화를 서두르고 미국과 멕시코에 집중을 하면서 이 위기를 넘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이 회복이 된다면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즉 하반기에는 섹터 간, 업종 간의 노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차, 기계 이렇게 미국 중심의 다음 2차 전지 이렇게 되어 있던 어떤 수출 구조가 이제는 중국 쪽으로 수출이 늘어만 난다면 반도체, 화학, 철강 이런 쪽으로 시장이 하반기에는 그쪽에서 또 수익률이 크게 대박이 나는 그러한 어떤 섹터 체인지에 대한 가능성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와 자동차가 확실히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반도체가 나쁘면 자동차가 좋고 자동차가 나쁘면 반도체가 좋은 그러한 역의 상관관계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이 역의 상관관계를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함께 가는 뭐 이런 케이스는 정말 왔다죠. 대박이죠. 이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자동차가 크게 올랐고 반도체가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환에 대한 스위칭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의외로 상해 종합 지수와 상관관계 지수가 뭐 거의 5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지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미국과 상관관계가 높아지지만 중국과의 상관관계도 50% 정도 된다. 최근에 또 코스피 매수 대금 추이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 거래 대금이 늘어야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이 섹터에 받아서 저 섹터로 들어가고 또 이 섹터에 받아서 저 섹터로 순환매만 돌아나는 거죠. 단기적인 투기장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함의를 좀 볼 수 있다. 갑자기 뭐 리튬이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런 거죠. 그 전날 올랐던 조선은 또 슬로우 다운 해주고 반도체는 좀 슬로우 다운 해주고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빠른 순환매가 상당히 주린이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장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장이 아니죠. 자, 금일시장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시장은 미국발 하락으로 인해 한국 시장도 약세가 전망된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통과 역경이 이미 예상됐으나 부채한도 협상 진전이 없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작동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도주로 얘기했던 반도체의 맷집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생각보다 약한 맷집을 보이면서 회의가 드는데 내일 엔비디아가 이 부분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반도체는 또다시 기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중국발 마이크론 악재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후라 이제 엔비디아의 모멘텀만 다시 살아난다면 반도체는 다시 역경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계단으로 한 번 더 계단으로 상승할 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중국인, 미국, 한국 반도체 기업 모두를 다 조질 수는 없는 거죠. 예, 두들겨 팰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봤던 조선주도 1일 천안으로 끝나는 가능성, 그 틈 사이를 오히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가 치고 올라오는데 어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가 뭐 5천억 가까이 신규에 투자를 한다. 별의별 쇼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장,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부에 잘 보이고 뭔가 정부에게 뭔가 쇼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과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일단 2차 전지는 전년권을 박스권으로 놓고 봐야 된다. 박스권 하단에 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러나 박스권 상단은 분명하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박순혁 기사가 뭐 그만뒀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빤스런이라고 보는 거죠. 네, 뭐 자기들 할 건 다 했으니까 뭔가 자기들에게도 다가오는 리스크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빅마우스들이 시장의 논리적 추론보다는 크게 외치면서 시장을 터블러스 하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너무 좋은데 항상 그 다음에 대꾸받고 충격이 있는 거죠. 그 충격을 늘 우리 주린이가 받는다는 게 늘 문제죠. 합리적으로 서로 논리 인증이 되고 좋냐 나쁘냐 검증이 되고 숫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좋다 그러면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단단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집어 던져서 올린 다음에는 막 집어 던지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는 3년 장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배신자 같은 이야기죠. 저는 그런 빅마우스를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순수한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재밌는 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장이 될 것 같은데 며칠간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오는 조정이다 보시고 부채 한도는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노이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제 유튜브를 듣고 있는 친구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향후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카페 오시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나침판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힘들지만 당연한 조정이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가 또 도울 것인지 주로 거래량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한번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 제가 공부하는 법을 한 가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상위 30개만 봐라. 오늘 상위로 1등부터 30개만 올라오고 왜 이들이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워드로 노트로 매일매일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꼼꼼하게 작성해보면 이 종목이 왜 올랐지? 이 종목이 왜 올랐지? 그러다가 한 달 또 6개월이 쌓이면 시장 종목을 보는 눈이 보이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드로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종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버릇은 또 그 다음날 또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오늘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3일 후에는 이 종목이 반대였네. 얘들이 유중을 해버렸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 공부인 거죠. 네, 경험을 쌓는 거죠. 기록을 해야 경험을 더 오래 쌓을 수 있고 논리적 추론 과정이 가능합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